학생 맞춤형 생기부 작성 초안의 고민 해결. 그래서 교사 관점의 AI 생기부 솔루션인 하마룸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가 내용입니다. 네, 그 연수의 내용에 하마룸 솔루션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마룸 솔루션 홍보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생기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한 그런 결과물들이 좀 있거든.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생기부를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하마룸 AI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부스 소개, 회사 소개를 조금 할 건데 오늘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마룸은 뭔지, 그리고 생기부 작성하고 AI 활용, 그리고 실제로 하마룸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부를 쓰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짧게 저희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비고스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에요. 저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공교육의 효율화. 네, 저는 공교육의 핵심은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 공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교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 팀이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비고스 팀에서는 지금 현재 하마룸 AI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하마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티처라인 채용 플랫폼, 이거 기간제 시간강사 채용을 학교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간강사 꼭 잘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클래스뷰, 초등 일본 방과후와 관련된 퀄리티 관리.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이, 비고스 팀이 학교 현장의 효율화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비고스라는 이름도 그 교육 철학자 비고츠키의 이름에서 좀 따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그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그 초임교사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1학기 말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요.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독해 보신 선생님들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매년 잘 정의를 해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생기부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들이 학생이 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순 경험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했는지, 그 과정은 어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3, 뭐 비전문가가 아니라 교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그걸 1학기 4달 동안 관찰한 그 내용들이 잘 작성이 돼서 한 명의 생활 기록부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도 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교과 과세특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 창체, 자율, 진로, 행동, 행특, 행발이 있을 것이고, 동아리 선생님이 써야 되는 창체 동아리가 있을 것이고,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 주제 선택에도 써야 되는 주제 선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상 개세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각각 동일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데요. 하나룸은 서울중 고등학교 무대에서 생활기록부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여기 다시 윗페이지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다 알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요구한 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하시면 되냐? 이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돼요. 자, 교사가 가르친 교육활동, 그리고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 과제활동, 그리고 학생의 개별 특성, 이거 뭐 AI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학생 개별 특성에 대해서 잘 분류하고 워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참여를 했는지 팀플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참여의 정도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의 성장 정도. 여기서 성장 정도 당연히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과정, 수업 시간, 그 활동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부모님도 모르죠. 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잘 입력을 해주시면 하마룸이 짜잔 하고 잘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하마룸은 쓰기가 그 AI 시대의 교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아이들하고의 활동 부분에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150명 선생님들 베타 테스터 교사의 의견과 설문조사. 그래서 지금 누적해서 하마룸에서 생성해낸 생기부가 100만 건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연수에 듣고 계신 참여하시는 지금 선생님들 모두 다 저희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아마 하마룸을 한번 써보신 다음에 의견을 저희한테 막 주시게 될 겁니다. 이거 좀 더 해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의견들 다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있었던 의견이 이거였어요. 비슷비슷한 아이들인데 얘네들 다 다르게 써야 돼요. 하는 내용. 저희,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 하마룸에서 손쉽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하마룸에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자꾸 남겨주시는 건데요. 사회문제 탐구, 사문탐 과목 추가해주세요. 정법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자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한 95% 정도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DB화를 해서 그 AI와 함께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도 거의 다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아마 연수에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특성화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인지 몰라도 잘 안 오시는데요. 특성화고 과목까지도 저희가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아리 생기부 만드는 것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마룸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의견을 막 주셨어요. 그 아시죠? 셀프 생기부 표현. 그 호검, 일검, 이검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막 빨간 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장들이 좀 이제 좀 있었다. 저희 의견 저한테 제보를 주시거든요. 하마룸.ai 골뱅이 지메일 여기로 주신 제보를 토대로 저희가 좀 보완을 좀 하죠. 그래서 작년 25년도보다 26년도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손글씨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평가와 관련된 수행평가 과제형은 금지를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수업 시간 안에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종이로 손글씨 쓰는 활동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내용 다 교무실에서 PDF로 스캔 해가지고 PDF 파일 갖고 계실 건데 그 내용을 업로드하면 학생 활동을 인식해서 생기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2주 전에 오픈을 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평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좀 손쉽게 간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의견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행발이랑 검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심플하게 쓰시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8월 달에 오픈을 저희가 할 거니까 2학기 생기부, 2학기 말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계속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집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연말 되기 전에 다 반영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 작성과 관련해서 연수에서 듣고 싶은 내용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이 내용 대부분은 그 연수 내용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꼭 따로 답을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바이트 수가 줄었는데 학생 활동 내용과 역량이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답을 제가 썼어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이트 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주저리 내용들 중에서 몇 개는 빼고 강조할 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지금 그 강조를 뭐로 해야 되냐는 내용인데, 그 최대한 과정하고 학생, 생기부의 주인공은 학생이잖아요. 성장과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동기는 어땠고, 그 과정은 어땠고, 막 이렇게 해서 인트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고요. 자료 분석이나 변이 통제와 같은 과정과 뭐, 과정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개선, 심화 탐구와 같은 성장, 변화, 여기에 포커싱을 하면 바이트 수가 줄어든 만큼 알차게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자, 1번 답 드렸습니다. 100%다 제 주관입니다. 객관적인 것 같은 주관 아닙니까, 이게? 예. 선생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론적. 왜냐면 그 생기부 기재 요령에서에 작성해달라고 하는 내용에서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의견. 자, 두 번째 질문. 수시 학종 지원이 많아서 써야 되는 생기부 300개가 넘습니다. 생기부 작성 효율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원론적으로 볼까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뭐 캠프, 실험활동, 뭐 이런 연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뭘 했는지 단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잘 써줘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좀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기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담임 선생님들이 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템플릿화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테마기획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본인 탐구 활동한 내용을 자, 동기, 행동, 과정, 성장, 평가 이렇게 정보들이 순서대로 작성이 되도록 담임 선생님이 좀 템플릿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엄청 합리적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하마룸에 진로 활동에 템플릿이 있거든요. 지금 요거 되게 뻔하죠? 주제 탐구 활동하고 독서 활동 보고, 이거 베테랑 선생님들이라면 이미 쓰고 있거나 한 번쯤 다 보셨을 템플릿인데, 이 템플릿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템플릿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너 활동에 대해서 너가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대학에서 평가는 좋은 생기부와 안 좋은 생기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학종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 좋은 생기부는 이렇게 되겠죠. 교과 성적, 당연히 좋겠죠.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교과 성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교육과정법적인가? 필요한 교과를 어떤 코스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이제 정성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돌고 돌아 생기부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 특정 과목과 관련된 그리고 그 탐구 활동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심화 탐구를 진행했느냐 부분이 잘 드러나는 상황이록부가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이거 내가 왜 이거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쁠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요. 이런 식으로 미리 조금 제가 서두에 답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의 환기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인데, 여기에 보면, 초중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자, 제 버스 커서 보실 건데요. AI를 활용해서 생성한 생기부 내용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요. 선생님 하물음에 대한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대로 쓰라고 저희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내용 실제로 보시고 본인의 그 상황과 학생의 활동에 맞게 그리고 교사분들이 봤을 때 그 본인의 주관 그리고 교육적 관점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입문 과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진로 활동 500자 1500바이트죠. 봉사활동 넘어가고 행발 행특이 300자 900바이트로 줄었죠. 이런 내용들 변화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선생님들 모르시니까 실제 학교에서 생기부 담당 업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담당 선생님이 이거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부 연수를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들 힘든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AI 시대에 능력 있는 교사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본인들이 다 갖추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거든요. 먼저 본인이 AI를 쓰려면 어느 부분에서 AI를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걸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그게 AI 시대의 교사의 필요 능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해라고 뭔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AI 솔루션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변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도와주는 AI 도구나 솔루션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것도 능력입니다. 자,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그게 AI 시대 능력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 써놨죠.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한테 시키면 돼요. 그리고 부탁해도 되고요. 만들 만한 사람이나 팀을 찾아 놓으면 그게 AI 시대 능력입니다. 저희 비고스 팀이 그런 팀이란 얘기예요. 저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AI 시대. 자, 뭐 이게 좀 AI 시대와 학교 교사 좀 약간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런 거냐면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AI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수익의 향상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절감이 뭐가 리소스 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도 이렇잖아요.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혹시 중단됩니까?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러니까 사실은 AI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교사분들도 보세요.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혹시 급여가 올라갑니까? 저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I 도입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기 쉽지 않은 환경과 당사자들이라는 얘기.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야죠. 자,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을 할 때 현재 AI 시대에 적합하도록 하는 취지로 일단 교사분들 접근하셔야 되고. 두 번째,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좀 베팅하는 편인데요. 과다한 교육 행정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접근을 저는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AI 시대의 교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를 활용해서 스마트한 학교를 만들고요. 스마트한 교실과 수업을 만들고, 스마트한 교사가 되어 보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육학 많이 배웠죠. 교육 철학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위대한 교육 철학자분들도요. AI 시대 못 겪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위대한 교육 철학자이지 않을까? AI 시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교사분들이 진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환경? 그런 걸 솔루션으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서두가 좀 길었죠? 그래도 쓸모없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마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마룸은 교사의 업무를 부담을 줄여가지고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시도록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좀 안 해가지고 인지도 엄청 떨어져. 지금 여기 혹시 하마룸 사전에 이미 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별로 안 계시거든요. 물어봐도 손도 안 들고 하니까 묻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인지도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은데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는 숫자를 바꿔야 돼요. 자, 에듀집 사이트 아실 건데요. 거기 최다 후기 탑3가 계속 공개가 되는데요. 하마룸이 지금 8개월째 탑3 계속 들고 있고요. 체험 신청은 탑3 안에 지난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교사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름 이제 유명합니다. 하마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픽을 받느냐. 네, 생기부 기재유령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아마 생기부 기재유령 저희처럼 열심히 원론적으로 그리고 솔루션을 만들어낸 그런 솔루션은 현재 지금 별로 안 보여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록을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잘 입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 가이드라인 반영하고 표현도 정제하고 문제 변환해가지고 필터링 결과를 드려요. 그 외에도 이제 UI를 바로 보여드리면,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라이선스가 아마 다 배부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하마룸을 치시면 메뉴 위에 하마룸이 뜰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하마룸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마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하마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홈 화면이 있습니다. 실제 메뉴 기능들이 왼쪽에도 있고요. 왼쪽에 여기 보이십니까? 마우스 커서 이렇게 단일 전용 메뉴 있고 교과 세트 있고 특성화고 교과목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쓰시는 평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비슷한 문장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자유학기 생기부 있고요. 동아리 선생님들이 쓰는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그 아래 결제하기 있고요. 그리고 결제 내역 보는 거 있고, 내가 만들어낸 생기부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는 라이브러리 있고요. 하마룸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정보 게시판 있고, 여기 하마룸에 제한하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른쪽 메뉴를 보면 여기 담임 전형 생기부 모음 있죠. 그리고 아세트 한 번씩 들어보시면 비담임이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발이랑 자율이랑 진로 활동 쓰실 때 여기 들어와서 이 메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세특 생기부 모음 과목들이 막 있죠. 사회, 일반 사회, 음악, 체육, 국어, 과학, 지리, 수학, 영어, 미술, 기가 정보, 역사, 한문, 도덕, 윤리, 제2외국어, 진로, 보건,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 있죠. 한 학생의 과제 기반 세특 생성. 이거는 한 학생의 여러 과제를 하거나 여러 활동을 한 파일이 한 파일로 있으면 그걸 업로드 해가지고 바로 그 내용 요약 베이스로 생김을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고요. 여러 학생의 과제 기반 세트 생성. 한 반 애들 한 30개 과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 여기다가 업로드 딱 하시면 한 방에 그냥 30명 그 요약해가지고 만들어드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송기 씨가 아니고 이미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글 폼을 받아가지고 시트로 갖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은 저기 엑셀로 업로드 해가지고 한 방에 만드는 기능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결제를 안 하시면 저희가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 자, 여기. 여기에 50워터가, 회원가입하면 50워터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라이선스를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개를 추가로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쿠폰 등록 보이십니까? 왼쪽에 쿠폰 등록. 여기에 쿠폰을 딱 등록하시면 100개가 뾰로롱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0개 워터를 갖고서 쓰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저는 지금 417개 워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생성할 때마다 저희 하마룸에 하마가 물 먹는 하마여가지고 워터를 차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차감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바세특을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들어갈 건데, 제가 또 맞춤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팅창에 본인 과목, 본인 과목 딱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과목으로 과세특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선착순 한 명 과목 접수 신청 받겠습니다. 어떤 과목? 정보, 중학교. 김지현 선생님 가장 빠르셨습니다. 자,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기가 정보 보이죠? 이런 경우에 제가 과목 찾았다. 그러면 즐겨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즐겨찾기가 저는 8개를 다 해놨는데요. 여기에 상단에 즐겨찾기 이 부분을 딱 크면 지금 흰색이죠. 이건 즐겨찾기 안 된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 민트색으로 바뀌었죠. 이거 즐겨찾기가 된 거거든요. 저 이거 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세특으로 들어가서 정보 내 과목이니까 즐겨찾기 해야지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고요. 들어갑니다. 레이아웃이 좀 비슷해요. 저희 화면이. 왼쪽 위에 과목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번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클릭을 막 하면 하단에 2번 영역이 바뀌어요. 여기는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3번 영역이 있어요. 수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 키워드를 등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영역에서의 정보 입력들이 끝나면 난 몇 바이트로 만들어야지? 랑, 그리고 샘플을 최대 10개까지 만들어 쭉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워터가 아까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버튼 보이죠? 선택된 정보로 생기부 문장 생성하기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생기부가 초안이 짜잔 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 중학교 2학년이실 것 같아서 2022 개정 기술과정이 아니라 2022 정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 선생님은 바로 딱 아실 거예요. 정보 중학교를 선택하면 하단에 성취기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을 다 생기부에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부에 딱 쓰기 좋은 단원이라는 게 있죠. 그 단원을 지정을 합니다. 인공지능 쪽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자, 클릭을 했죠? 클릭했습니다. 클릭. 뭐 입력한 건 많이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2학년 1반 학생이야. 뭐 학생 식별번호라고 써놨지만 사실 학번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수업 활동 유형 첫 번째 여기에다가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저희는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쓰고 싶어 하는 어떤 활동과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정보 선생님은 아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제 정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빙의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클로드 코드와 문서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단소화 솔루션 도구를 만들다. 실습 활동을 만약에 했다고 실제 수업한 그 내용이 이거라고 하면 이걸 키워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 들어왔죠. 이 수업을 한 거예요. 이 수업을. 실제로. 이 수업을 했고 지금 2학년 일반 학생이잖아요. 이 아이는 그 수업에서 실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좀 잘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1번 아이는. 그래서 2065 솔루션 도우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 학생이 정보 수업 안에서의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기 키워드 보이십니까? 정보처리 역량이 있어 창의적 사고 역량이 뛰어남, 데이터 분석 능력이 탁월함, 뭐 알고리즘을 구현 능력이 뛰어남, 뭐 이런 식으로 정보 과목에 맞게 되어 있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 다른 과목 들어가서 보시면 그 과목에 맞는 내용들로 지금 키워드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무난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 클릭하시고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 나의 정보 수업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뭐 이런 거죠.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 스킬과 스킬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 안에서. 그리고 이제 화면 UI를 구상하고 기능화하는 설계의 역량이 뛰어나. 막 이런 특징, 실제 그 아이의 수업에서의 특징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등록을 해주셔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 그리고 학생의 수업 전후의 성장 정도. 근데 사실 이런 애는, 아니,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2학년 1번 애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니까 사실 엄청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저 600바이트 정도로. 그게만 요청을 해볼게요, 제가. 보세요. 교사가 해주셔야 되는 일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어떤 수업으로 생활기록부를 쓸 건지, 그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이제 특징은 어때 했는지. 제가 이제 빠르게 하느라고 스킵을 했지만 여기 개인화된 어떤 에피소드, 수업에서 에피소드, 그리고 학생이 실제로 어떤 과제를 했어. 그 내용을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돼. 그럼 그 내용 요약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만 제가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되게 그 개인화된 내용이 딱히 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수업 전반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탐구하며 모든 활동을 주도했고, 이제 아마 모든 활동이 있었나? 인공지능 모델 학습 원리와 데이터 품질 중요성을 이해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도구를 활용해 인공지능 솔루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을 설계하고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력을 발휘했습니다. 협업 중 발생하는 오류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며 뛰어난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줘. 실제 교사가 관찰했을 법한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두 개 말고 한 다섯 개 요청을 해볼까요? 근데 개인화된 내용을 무조건 넣어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에피소드랑 학생 과제 한 내용들 진짜 무조건 넣어주시길 정말 추천드리면서. 자, 다섯 개를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사분들이 교사가 고민할 시간이 막 줄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생긴 문장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딱 나오잖아요. 이거 몇 번 읽어보시잖아요. 한 다섯 개 먼저 읽어보면 이거 괜찮은데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그 가장 괜찮은 녀석에 붙여요.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그리고 이번 문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앞장서한 다음에 그리고 교사 관점에서 뭐뭐 했스 뭐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최종 문장 저장을 딱 하면 이 아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장이 최종 문장이라고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나중에 조회가 가능해요. 저장을 딱 하고 나면 라이브러리 하면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자, 좀 전에 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여기 최종 저장 문장 녀석이 메인이 있고요. 이제 다섯 개 샘플로 보여드렸던 문장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2학년 일본 학생으로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또 볼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학기에 어떤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학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학생의 성장 정도는 어땠는지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이 교사가 가장 잘한다 그랬죠. 부모님도 모르시거든. 그거를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된다. 이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엄청 쉽죠. 여기에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이 문장들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맞춤법 검사 되어 있고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문제 표현들과 관련된 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기 편하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문장, 좀 다양하게 더 보고 싶은데 하면 여기 오른쪽에 비슷한 문장 생성이라고 있죠. 다른 버전으로 만들죠. 다른 버전으로. 클릭을 딱 합니다. 클릭을 딱 하면 새 창으로 새로운 탭으로 지금 생기부 과제특 비슷한 문장 생성기라는 화면에 아까 그 문장 있죠. 여기에서 클릭했었던 요 문장 있죠. 이 문장. 요 문장이 담겨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은 생기부에 작성된 적이 없는 문장이긴 한데 내가 좀 다양하게 좀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비슷한 거 10개를 만들어줘. 왜냐면 왜 그거 아시죠? 같은데 달라야 되는 비슷비슷한 애들인데 또 다르게 막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거 쓰는 거거든. 비슷한 문장 10개로 좀 만들어줘. 요 과목은 정보 과목이야. 그래서 문장 만들어줘 하면 아래쪽에서 이 입력된 데이터 값들을 바탕으로 생리부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 잘 만들어주세요. 위아래 보시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예시를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같은데 달라요. 이게 그 비슷한 문장 생성기가 저희한테는 되게 효자 녀석이거든요. 얘 되게 똑똑해. 이 비슷한 문장 생성기라는 이 메뉴 기능 자체가 매우 똑똑해서 찰떡같이 알아먹. 아무리 개떡이 들어와도 찰떡같이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문장 여러 개 만들 때랑 그리고 언제 좀 많이 쓰시냐면 베테랑 선생님들 다 갖고 있는 본인 그 문장 모음 있죠. 엑셀 파일. 그 문장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재활용하고 싶으실 때. 그 문장 여기다 넣고 그때는 체크를 이걸 해주셔야 돼요. 위 문장은 실제로 생기부에 작성했었던 내용이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잘 준수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예전에 진짜 공들여서 작년이랑 뭐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썼었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 쌩쌩했었던 뇌로 만들었었던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표현들 다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매우 효자 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하고 그리고 그 다른 버전을 만들기인 비슷한 문장 만들기 생성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되게 효과적으로 생김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가 다가 아니죠. 저희는 담임 선생님 것도 보여드려야지 않겠어요. 담임 선생님 행발 행택입니다. 자 행말 문장 만들기는 과세트가 달라요. 행말 그렇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학생의 행동과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그 담임 선생님이 관찰했는지의 내용들이 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예의범절 자세, 성격, 교우관계, 성실함, 책임감. 되게 전통적인 키워드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 주셔야지 사실은 담임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조금 좀 뿌듯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위에 네 개. 성실함, 책임감 여기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준에서 좀 들어가 주는 거고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이 부분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꼭 도출해줘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에서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그 틀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발을 써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반, 저는 일반 담임인데 일반 학생입니다. 우리 반
1번 학생은 이름이 강민우인데, 이름까지는 얘기는 안 넣어도 되니까. 학번만 가지고도 조회가 가능하니까. 우리 강민우는 예의가 빨라요. 어른들에게 공손히 대한 특징이 있고, 긍정적인 성향이 나서기를 꺼려요. 교우관계가 좋은데, 친구들이 그래서 항상 따르고요. 되게 묵묵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책임감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이런 키워드를 조합한 다음에 아래 쭉 내리면 그 900바이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위에 그냥 말 그대로 딸깍딸깍 딸깍 딸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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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장은 또 저희가 하마름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주니까 만족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창의적 사고. 우리 민호는 아 진짜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진짜 생각해봤는데 없어. 솔직히 좀 많이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가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뭐 풀기 라는 난해한 관계성에 대해서 대화 풀어내는 능력이 진짜 매우 뛰어요. 막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뛰어남 이렇게 관찰한 것만 썼지만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걸 했어 라는 그 구체적인 키워드를 여기에 뭐 짠 아니 쓰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키워드들이 여기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누가 기록 좀 쓰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기록 거의 안 쓰시죠? 그 이제 지금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상에서 그 누가 기록은 좀 그렇게 안 좋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걔네들 이제 기입을 좀 해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쓰게끔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근데 좀 좋은 활동들이나 뭐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기록 꼭 나이스 누가 기록 안 써도 되는 게 지금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기록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관리하셔도 돼요. 근데 그 내용 여기다 업로드 해주면 우리 1번 학생과 관련된 누가 기록 뭐가 있었다라고 업로드를 딱 해주시면 그 내용 와 여기 만약에 에피소드를 막 이렇게 어떻게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짜잔하고 900바이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발 문장 생성하는 이 과정에서도요. 담임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창작 이런 게 아니에요. 창작 이런 게 아니고 아이를 반년 그리고 1년 동안 관찰하면요. 그 아이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키워드만 잘 이렇게 도출을 해가지고 평소에 기록을 하시던가, 누가 기록 갖고 계시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에피소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써주기만 해주시면 나머지 문장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가, AI가 교사와 학생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막 꾸며내는 역할로 쓰면 안 되잖아요. 문장을 잘 만드는 역할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발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하냐? 그냥 우리가 왜 학기말에 돼가지고 몰아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말고사 채점 끝나고 나서 이제 서술형 채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통 쓰시잖아요. 근데 그때 지난 학기 동안 어땠었지 막 몰아가지고 상상하려고 하면 내 기억력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사실은 완성도가 엄청 높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운 거는 기억력 엄청 좋으신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는 그 아이와의 활동을 기억을 해냄과 동시에 어떤 문제 한번 써야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뇌는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가 어땠었지만 생각해내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다양한 워딩들을 막 키워드로 착착착착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마름이 나머지 다 만들어 드리니까 교사는 진짜 아이와의
그 어떤 교육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학생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성장 정도는 어떤지 이제 교사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찝어내는 녀석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 비고스가 추구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행벌에선 이렇고요. 자, 뒤로 돌아가서 진로 활동 한번 볼게요. 진로 활동. 진로 활동. 진로 활동에서는 실은 진로 활동에서 학생 보고서 안 받는 선생님들 거의 드무실걸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 탐구 보고서 아까 저 PPT에서 보여드렸던 PPT에서 보여드렸던 잠시만요. 오늘 네. 이 템플 있죠. 주제 탐구 활동 보고서, 독서 활동 보고서. 담임 선생님이 쓰시던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식을 아이들한테 주시고 받으시면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을 업로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어, 아, 샘플 파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파일 업로드를 딱 하시고 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반 1번 강민호 학생이 희망 진로는 어땠었고 희망 진로 학과는 어디였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로 활동 파일 업로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해. 교사가 그 아이의 진로 활동에 대해서, 얘는 진짜 진로 활동에 대한 탐구가, 되게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내용들이 그 진로와 관련된 서술형 한 문장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진로 활동에 대해서. 이의 성과 역량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고, 역량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다라고 하는 한 문장에 교사의 총평 느낌에 있죠. 그 문장 꼭 써주셔야 돼요. 진로 활동은 그래.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키워드상 학생이 진짜 참여를 진짜 열심히, 진로 활동 엄청 여러 개 있잖아요. 학교에서 엄청 여러 개 하잖아요. 그 참여도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아이가 그 진로를 진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어떻게 증보가 됐는지 그리고 또 태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고 1500바이트로 5개를 만들어줘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학생의 활동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주제 탐구라든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요약한 것과 위에 지금 여기 교사의 한 줄 평가, 키워드와 방향성이 딱 결부가 돼가지고 진로 활동, 창체가 해결이 딱 됩니다. 엄청 쉽죠? 네, 지금 제가 이거 학생 개인에 대한 개인화된 내용이 안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1번, 2번 제가 샘플 5개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들. 그 자율활동, 자율활동. 이게 지금 중학교에서 많이 쓰는 샘플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활동 리스트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 흰색, 저희 한화룸에서 흰색 버튼은 템플릿 다운로드고요. 파란색은 생성해줘 혹은 업로드 하는 그런 기능들이요. 자, 흰색 버튼 템플릿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파일을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이제 그 학교에서 누구나 선생님들이 상상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학교에서 안내된 활동과 그 활동에 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여기다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 27개, 8개 뭐 이런 정도 될 거잖아요. 그 내용 여기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로드, 좀 전에 넣은 템플릿 업로드를 짜잔 해주시면, 업로드를 짜잔 해주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학교 그 세팅으로 잡혀요. 이렇게 세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의 자율활동.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응급처치교육하고 인권교육 바탕으로 이 두 개 활동을 한 것 가지고 샘플 5개를 좀 만들어줘. 이러면 이렇게 돼. 이거 중학교 형식입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안? 초안 왜 나오지?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녀석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응급처치 교육과 이제 인권교육 두 가지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이런 문장, 이런 문장, 이런 문장. 근데 학교마다 그 활동이요.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경우. 자, 여기 키워드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클릭을 해보시면 조사 탐구 활동, 가짜뉴스 살인나 발표 활동, 셀프 생활 습관 탐구 활동, 유해성 조사 및 발표 활동,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 분석, 소위 활동, 안전수칙 실습, 실천 다짐문, 성평등 토론 활동, 상황별 대응 토론 활동, 응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응급처치랑 관련해서. 그리고 표현 창작 활동, 홍보카드, 예방 보고서, 캠페인 영상 제작, 역할, 디지털 디톡스 실천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진짜 실제로 많이 쓰는 그 활동들 여기다 키워드 일단 많이 넣어놨고요.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당연히 키워드. 또 우리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어. 이 내용들이 여기 키워드. 우리 학교에서는 스스로 셀프 진단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빼. 그러면 여기 보실까? 셀프 진단 검사 활동 키워드가 추가가 됐어요. 다시 클릭해보면, 네. 이 샵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아니면은, 동력평가 활동. 선택을 딱 하면, 네. 보십니까? 동력평가 활동. 들어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다시 구성이 됩니다. 이 키워드 선택까지 해주신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근데 중학교나 뭐 이런 데서 좀 여기 그 자율활동을 막 엄청 오거나 좀 하지 않아가지고 주에서 좀 떨어집니다. 대신 중학교는 자유학기라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그래서 중학교, 중등 자유학기 생기부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생각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그냥 막 남겨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유학기와 관련된 거는 학기 초에 자유학기 차시별 활동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자유학기 차시별 활동 생성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최근에 연수하면서 준연수하면서 자유학기 주제 선택을 AI와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제2의 일론 머스크 되어보기라는 수업명 주제로 교육 목표 및 활동을 현대의 AI 기술 발달과 미래 우주항공 가능성을 결합해서 우주환경과 미래 인류의 삶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에서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는 그런 주제 탐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17차시로 만들어줘. 차, 17차시로 이거 바꾸고 차시별 활동을 AI로 생성을 해줘.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17차 시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활동 계획서가 딱 나옵니다. 좋죠. 자, 이 내용을 엑셀 파일 다운로드 때 짜잔 받았어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서 자유학기 생기부. 자, 자유학기 생기부를 쓰려면 당연히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콘텐츠에 들어가야지 생기부를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무슨 활동을 교육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난 차시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그걸 여기다 업로드를 짠 합니다. 그럼 왼쪽이 1차시부터 2차시, 3차시, 4차시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17차시 아까 만들었었던 거 있죠. 그 내용으로 지금 왼쪽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생기부 써야 되겠죠. 생기부를 쓸 때 보통 아시죠? 주제 선택하면 중후반부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역이 있는 그 단원과 활동으로 생기부 쓰는 게 좋죠. 창의적 아이디어 피칭하기.
그치. 미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한 에세이 작성, 피칭하기와 에세이 작성, 이런 아이들 참여 활동을 한 그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1학년 승반 1번 학생이, 근데 자유학기에서는 과제트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 주제 선택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태도랑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 키워드가 카테고리 또 다릅니다. 이게 자세히 보세요. 학교생활 태도, 공동체 생활, 사회적 성향, 그리고 사고력, 자기통제성, 개인 능력, 이런 분류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되는 자유학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딱 도출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지역 탐구라든지 아니면 주제 탐구라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얘가 참여를 잘하는지 보통 중학교 1학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도는 어떤지 참여하면서 이제 뭐 이기적이진 않은지 아니면 뭐 공동체 활동은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키워드로 좀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400바이트로 5개를 만들어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신경 써서 써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800바이트까지 쓰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중학교 요즘.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 샘플을 만들어줘 하면 나오는 문장을 보고서 짜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하마rum이 교사 맞춤형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떤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연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 막 다이나믹하게 재밌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연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시연은 이 정도까지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시 59분이 돼가지고 6시 보내드린 약속 있으니까 요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담임 기능 과제트 그리고 한 학생의 과제 기반 세특 생성기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보세요. 여기 한 학생의 과제 기반 세특 생성 여기서는 어떤 과목에 대한 활동을 했을 거니까 학생 이름하고 학생 번호 한 다음에 학생 과제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딱 하시면 그리고 키워드를 추가한 다음에 위 업로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 제가 딱히 막 이렇게 시연까지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문장 생성기 아까 보여드렸고 중등 자유학기 생성기랑 초등 평화 생성기 또한 똑같아요.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등평화는요, 제가 엄청나게 진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마름은 생활기록부 본질에 사실 입각해서 그걸 벗어날 생각도 없고요. 딱 입각해서 교사분들이 누가 쓰더라도 초임이 쓰시더라도 되게 이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담당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이들 가르치는 활동만 잘 하시고 기억만 잘해두고 키워드만 잘 빼와 계시면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력 항목들이 가이드가 나가 있는 그 UI에 있는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 성실히만 넣어주시면 그에 비례한 성실하게 쓰시는 분일수록 진짜 성실한 결과물을 저희는 딱 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더 얘기하면 이제 함부로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건 이제 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학교에서 쓰시면서 본인이 써보시고 나서요.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방문도 하지만 중연수 저희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도 엄청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하고 5교시 뭐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마다 왜 있잖아요. 뭐 무슨 요일 몇 교시는 사실 전체 교직원 회의 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짬내가지고 저희가 한 20분 정도 연수도 막 해드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이건 좀 홍보라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 정보 게시판에 있거든요. 하마룸의 정보 게시판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좀 애들집에 이제 체험 신청이랑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여기 충전하실 수 있는 워터 이런 거 더 보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홍보는 뭐 더 이상 네, 안 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저희 하마룸에서 하마룸 말고도 저희가 하마오라는 되게 기가 막힌 녀석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효율적으로 그 학기 중에 학생들하고 활동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들 활동이 차곡차곡 쌓여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담임의 이제 그 행발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율활동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하마룸 공식 메일 바로 아이고, 들어가서 하마룸.ai 골뱅이 지메일 여기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신청을 저 좀 써보고 싶은데요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하마오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들어와서 좀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딱히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오늘 연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고프실 텐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연수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